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4월 15일 이란 공격 리스크로 변동성 커진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5,300달러 플러스 2.9%, 62,000달러까지 크게 내려갔다가 미국이 강력하게 이스라엘 반격 억제하고 재반등을 했고요. 7만 달러에서 64,000달러 구간이 3월에 가장 많았던 매수 구간이라서 그만큼 이번 하락의 롱포지션 청산도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플러스 6%, 솔라나, 리플, 도지 등 전체 코인들 비트 따라서 상승했지만 비트코인 도면스 보면 51.9%로 13일 51.6%보다 더 높고 4월 9일 49%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이고요. 알트가 비트코인 따라서 반등은 했지만 비트코인 탄력성은 못 따라온다. 세력들 먼저 비트코인 위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이벤트는 4월 15일 미국 소매 판매 지수, 17일 연준 베이지부, 18일 TSMC 넷플릭스 어닝 있고요. 나스닥의 플러스 될 만한 이벤트로 강력한 미국 경제 아래서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18일 어닝도 3월 말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 이미 났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 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 또 나온다면 코인에게도 긍정적이고요. 주말 동안 이런 공습에 코인 포함 국제유가, 미국 국채금리, 원달러 환율까지 변동이 매우 컸습니다. 다행히 바이든 휴가 복귀하고 제재 발표하면서 이스라엘군은 반격이 안 되고 있고요. 대피명령 해제 나온 거 보면 이란 공습도 끝난 게 아닌가 언론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땅덩어리 매우 큰 국가인데 이스라엘은 이라크, 시리아 지나서 바다 옆에 있고요. 첫 시작은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상 공격했고 이란이 주말 동안 수백 개 드론 날려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미국이 드론 모두 격추시켜서 일단락은 되었지만 이란이나 이스라엘 모두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고요. 올해 바이든 재선에 국제유가 불안하고 2022년 전쟁 시작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안정적으로 점령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회복을 못하고 있고요. 러시아하고 관계 좋은 트럼프가 올해 11월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미국이 결국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게 넘겨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여기 있는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잘 사는 나라고 미국이 빵빵하게 지원한다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올해 바이든 재선이 있어서 미국도 강력하게 유가 상승, 전쟁 불안 이야기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으로 이어지면 바이든보다 트럼프 당선에는 좀 더 힘이 실리는 거고요. 특히 국제유가 70달러만 상승해줘도 올해 금리 인하는 물거품 될 가능성 매우 높아집니다. 물가가 3월 3.5%였는데 4월 6월 가면 4% 반등도 시장에서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주말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물가 상승 억제 매우 중요하다는 점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 예상보다 1개월 밀릴 수 있지만 올해 안에 꼭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패드워치 금리 인하 스케줄 보면 7월에 금리 인하에서 정치적인 요인으로 금리 인하 한 번쯤은 해줄 듯 보입니다. 하지만 25bp 이 정도만 내린다고 해서 시장의 큰 호재로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고요. 블렐라 ETF 승인 이후 전체 코인 펀드멘탈은 강해졌는데 전쟁 말고도 위험 요소는 선물 볼륨입니다. 2021년 11월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모습인데 이번 이란 공격에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반감기 기대감에 볼륨이 먼저 올랐다가 비트 가격 안정화될 때 선물 크게 청산되고 하락 오는 패턴이 21년 코로나 버블장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말 이란 공격의 청산은 여기 차트 보시면 롱 포지션이 두 개나 크게 올라와 있고요. 이틀 연속 롱 포지션 청산된 거고 청산되면서도 비트코인 65,000달러 유지를 하는 거면 상당히 펀드멘탈 강하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960밀리언 청산되었고 롱 포지션 청산만 780밀리언이고요. 3월 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큰 청산 나오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락만 하면 비트코인 저점에서 사줄 것이라는 인식이 증가해서 청산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거고요. 21년 초에도 5월 전 3번의 대규모 청산 있었고 마지막 중국 코인 채굴 금지로 비트코인 마이너스 50% 폭락이 있었고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 리스크에 코인 투심도 좀 더 지켜보다가 매수하자 이런 심리가 강화된 상태죠. 이번 이란 공격에 알트코인 시총은
524빌리언으로 560빌리언까지 빠졌다가 반등한 상태입니다. 피보나치 0.5 구간까지 내렸다 상승했는데 21년 9월 중국 헝다 파산 루머에도 0.5 구간에서 반등이 컸고요. 세력들이 2007년 9월 전하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반등했고 당장에 큰 하락 안 나올 듯 보이니까 당시 반등했던 0.5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알트코인 투심이 전쟁 리스크로 자가는 졌지만 완전히 꺾인 게 아니라서 반등의 여지는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알트코인 반등할 때 이전에 코인 투자 안 하던 신규 투자자가 1월부터 기다렸다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 전쟁 공포에 팔았다가 좀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이 새롭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투자자들끼리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러다가 더 이상 못 오른다 판단되면 21년 말처럼 대폭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 상승 이후 하락 오는 기간도 21년 6월과 9월 여기 사이와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21년 10월에도 본격 반등은 했지만 여기 차트 보시면 한 번 더 긴 꼬리 만들면서 저점 리테스팅 이후 반등을 했습니다. 이번에 알트 저점에 매수했더라도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좀 더 자세히 태도 도면서 보면 4.7%로 3.7% 여기 빨간색 라인 찍고 반등 온 상태입니다. 일부 투자자들 비트코인 73,000달러 고점 찍고 당장에 추가로 상승 못할 것이라고 테더코인 변경을 해둔 건데 이렇게 한번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21년 3월처럼 저점 올라가는 차트가 나올 수가 있고요. 조금씩 수익난 코인들 익절하고 테더코인으로 바꿔놓으면서 안전마진을 챙겨 놓는다는 의미죠. 그러다가 폭등하는 차트 21년 5월에도 났습니다. 당시에는 코인 신규 투자자 묻지마 투자 많아서 이렇게 변동이 컸던 거지 최근 코인파는 ETF 기간 투자 위주이기 때문에 이 정도 큰 변동성은 안 나올 듯 보이고요. 거기에 이란 공격도 중동발 리스크 확전 위험은 있지만 22년 러시아 전쟁 거쳤고 홍해 사태까지 겪어서 충격이 21년만큼 큰 하락은 아닌 거죠. 대신 저점 올라올 때마다 알트가 반응이 약하고 비트코인만 올라서 알트코인 추가 하락은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알트 대표인 이더리움 보면 SEC 조사로 1차 하락 크게 했고 이란 공격의 2차 폭락입니다. 비트코인은 99일선 아직까지 여유가 있지만 이더리움이 이미 99일선 터치를 했고요. 유니스와까지 SEC 소송 걸린 상태라 반등 오더라도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작년 6월 SEC는 31개 알트코인 증권 부류에서도 저점 이후 반등했지만 두 달 만에 다시 저점 리테스팅에 들어갔습니다. 중동 전쟁에 SEC까지 알트코인 법을 잡겠다고 나선 마당에 알트코인 이번 반등 오더라도 약할 가능성이 높고 이더리움도 99일선 위에서 버텨줄지가 관건인 거죠. 그리고 소송 걸린 유니스왑은 알트코인 반등에 상승은 했지만 이전 저점까지 내려갔다가 플러스 10%고요. 리플처럼 홀딩 고래도 적은 코인이라서 바닥 갱신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여기 22년부터 장기 행보했던 평균 가격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인이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언제 되는지가 유니스왑 포함 알트코인들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솔라나 코인은 피보나치 618까지 내려갔다가 빠르게 반등은 했는데 솔라나처럼 미국 세력 많은 코인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오를 때는 큰 조정 없이 상승하지만 내릴 때는 2021년 폭락장처럼 거침없이 마이너스 90% 세력들 다 파는 경우도 많았고요. 미국 세력들은 데이터 거시 경제 기반으로 안 되는 코인이다 확정을 해버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를 합니다. 50% 익절 이런 게 없죠. 2년 동안 바닥 행보하고 FTX, 샘뱅크먼 재판으로 인해서 기사회생은 했는데 빠질 때도 하락 클 수 있는 코인이다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하락 큰 코인들 업비트에서 보면 온톨리지 마이너스 23%, 온톨리지 가스 마이너스 21%, 아르고, 이오스, IOST, 스토맥스, 디센트랜드, 샌드박스 등 작코인 위주로 하락 크고 메인 코인도 하락이 적지는 않고요. 거래량 순위를 보면 비트코인 여전히 9천만원 1억 구간 방어를 잘 해주고 있고 특히 환율이 1370원 이상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하락률을 상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 전쟁 나면 국제유가 상승하고 한국 물가 또한 심상치 않고요. 특히 4월 총선 끝나기 때문에 정치권 눈치 볼 필요 없이 물가 올리는 시즌이 시작된 거죠. 리플도 마이너스 11% 하락, 도지코인, 이더리움, 네오, 솔라나, 시바이누 등 거래량 많은 코인들도 주말 동안 패닉셀이 많았다는 점 알 수가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